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뭘까요? 저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뭐 평소에 존경하고요. 책도 많이 봤었던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라고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으로 뭐 지금 투자 경력만 거의 60년 가까이 됩니다. 50 몇 년 정도 경력, 뭐 억만장자 투자자죠. 지금 운영하는 자산만 168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의 부실 채권들만 전문으로 사는 사모펀드. 좀 어렵죠. 어찌됐건 부실 채권을 사서 큰 수익을 지금 50년째 거두고 있죠.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불립니다. 이걸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반대 매매, 소위 말하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 사서 시장에서 막 지금 인공지능처럼 몰리면 그때 적당히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파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투자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에 이제 전문가라 보시면 되겠죠. 이 억만장자 하워드 막스에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라는 거죠. 첫 번째, 가격이 올라서 파는 것. 이거 사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팔았는데 그 판 돈을 가지고 시장을 떠날 거냐는 얘기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걸로 나중에 또 바닥에서 산다고 또 투입할 거잖아. 또 투자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이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또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 판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닉셀이라고 하죠. 떨어질 때 오 하고 무서워서 파는 거죠. 이것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다. 그러니까 올라서 팔아도 별로고 떨어질 때 팔면 최악 중의 최악이다. 그럼 도대체 언제 팔라는 얘기냐? 요약을 하면요. 투자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뭐 미래의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다,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다. 그 이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유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타당성이 떨어지면 그때 본인은 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잠재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다른 투자 종목이 등장했을 때는 팔 수 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기회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A 주식보다 미래의 B 주식이 더 각광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옮겨 타는 거죠. 갈아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그 판다 만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코인을 전량 매도한다 뭐 이런 기보다는요. 주식의 비중 뭐 워낙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막 전량 매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우드막스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계속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크 큐반이라고 있죠. 지금 뭐 그 미국의 농구인가요? 뭐 달라스 그쪽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억만장자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먼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하는 결정, 이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마크 큐반이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을 언제 사냐? 거의 고점에 물립니다. 고점 매수를 했죠. 이후에 2018년도 쭉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70% 하락을 했겠죠. 비트코인 사실 뭐 80 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지만 자산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계속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자 본인이 상황을 판단하고 뭐 한다? 이 어려운 결정을 홀로 내려야 합니다. 이거 대신 누가 내려주는 거 있습니까? 믿으시면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절대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어떤 뭐 인플루언서 뭐 날고 긴다는 억만장자도 참고만 합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신다. 근데 이게 지금 믿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다 인공지능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지금 뭐 1억 이제 넘어 버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1억 넘으니까 믿음이 좀 생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언제 테스트를 받을까요? 지금처럼 기분 좋을 때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70%, 80%, 90%일 때일까요?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본질은 어려운 결정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주식이나 코인을 살 때 왜 사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 매도를 물어봤는데 지금 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샀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 코인, 뭐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뭐 렌더 코인, 이거 왜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합니다. 결국에는 잃고 이 시장 살벌합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지금 뭐 이 변동성이 비교가 안 되죠. 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뭐 한다? 버티죠. 마크 큐반 어땠습니까? 버텼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까지 모르지만 지금 알트코인도 투자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알면 버티고 모르면 결국 잃고 나갈 수밖에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다? 투자입니다.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사려고 했던 매수의 논리, 샀던 이유가 그대로다.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유하겠다. 단, 예상하지 못하게 상황이 바뀌어 버린다면 매도를 고려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 예를 들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변화. 뭐 갑자기 연준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었죠. 근데 갑자기 금리를 뭐 높일 것처럼 하더니 정말 높여도 너무 높여버렸죠. 막 그 유동성을 너무 격하게 흡수했었던 그 거시경제 변화 때 실제로 이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시장을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 경영진이 구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 엄청난 혁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뭐 중국의 전기자동차처럼 막 이제 갑툭튀 하는 거죠. 출연을 하면 이럴 때 상황이 바뀐다.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투자자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 경험했다고요? 주식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매도하는 방법을 습득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쓰라린 경험이 없으면 좋은 매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더 어려울 겁니다. 쓰라린 경험도 다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코스톨라니 여러 가지 뭐 그 투자 원칙이 있죠. 하나하나가 너무나 금과 옥조입니다. 첫 번째, 주식을 살 때는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신중하게 이유에 대한 거죠. 확실한 이유. 두 번째,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돈을 보유하라. 투자는 뭐다? 심리다. 세 번째, 모든 일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내하라. 네 번째, 확신이 서면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4번, 자, 5번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행동하라. 4번과 5번이 좀 상반된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4번은 끝까지 밀어붙여라고 했는데 5번에 가서는 너 생각 잘못될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행동해.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 4번.
우리 25년 불장 오면 이때 다 팔고 은퇴하겠다. 우리 4번 아닙니까? 25년까지 버텨야지 무슨 소리냐.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상반기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2억이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년 좋죠. 근데 이거 봐라.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지표도 살피고 뭐 공포 탐욕 지수도 보고 뭐 파이사이클 지표도 보고 여러 가지 반응 뭐 이제 주변에서 인증샷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좀 팔아야죠. 이게 4번과 5번의 그 균형점에서 이게 뭐 그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동시에 갖추셔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자, 여섯 번째. 제가 여섯 번째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뭐 해라? 즉시 팔아버려라. 아까 두 명의 억만장자랑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 뭐 투자 대가들 공통점 시장에 기본적으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4848에서 막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담그는 거,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데 오래 걸릴지언정 한번 딱 선택하면 끈덕지게 몇 년 이상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오래 머무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게 저는 재밌어요. 매도라고 하는 건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거야. 그냥 막 4848 너무 자주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예외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에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경우에 거시 경제가 갑자기 망가질 사인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만 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매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 자,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종목만 단기적으로 수직으로 상승했을 때 예를 들면 최근에 시바 이누라고 하는 코인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파는 거 한번 고려해 볼 법합니다. 자, 두 번째 하락의 징후가 뚜렷하게 보일 때 예를 들면 경기 침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지금 뭐 판단, 오류, 가로 열고 기회비용 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유는 뭐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몇 년째 지금 옵니까? 안 오고 있잖아요. 판단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판단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판단이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 부동산, 우리나라 우리 분들은 특히 부동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어, 지금 가격 사줄 사람 있습니까? 다 판다는 사람만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꼭지입니다. 영끌하고 비투하고 벼락 거지들 막 그냥 뭐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정신없이 샀었지 않습니까? 부동산만 그랬습니까? 주식은요, 코인은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그게 바로 꼭지입니다. 자, 제가 A, B, C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A랑 B는 선택입니다. C는 뭐다? C는 필수입니다. 자, A랑 B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옵션이에요. 자, C는 뭡니까? 꼭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 가격이 더 이상 누가 더 비싸게 사줘야 가격이 펌핑을 하거든요. 누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C는 필수다. 근데 이제 그 하락의 징후가 뚜렷이 보인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대공황이 지금 눈앞이다. 뭐 이런저런 사인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저의 이유입니다. 특히 하락은 언제 옵니까? 빚이 많아도 너무 많을 때. 근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빚이 많은 건 많은데 구체적으로 빚의 원금 상환이 아니고요. 빚의 이자는 갚아야죠. 그러면 터지지까지는 않을 겁니다. 경매까지 넘어가진 않겠죠. 근데 이자도 상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폭락하는 거죠. 지금 연준에서 왜 금리 낮추려고 합니까?
이자도 못 갚습니다. 지금 이자가 국방비, 미국의 1년 국방비를 그 이자가 지금 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빚이 많아도 너무 많다. 두 번째, 연준에서 금리, 역사적으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금리 인하하면 경기 침체 사실상 100% 왔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세 번째, 장기와 단기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 이후에 그게 이제 정상 플러스 영역으로 가면서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제가 100%라 적을까다 1% 뺐습니다. 어쨌든 99% 통계적으로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죠. 네 번째,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들, 억만장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본인 회사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자, 워런 버핏, 뭐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 뭐 애플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지금 비중을 엄청 줄였죠. 현금 223조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억만장자 투자자 드러큰 밀러. 이분도 이제 그 전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짐 로저스와 함께 옛날 퀀텀 펀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구글 주식을 좀 많이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러큰 밀러는 인공지능 지지론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주식을 지금 뭐 오픈 AI 지금 인수를 했죠. 여기 좀 추매를 했다. 2위는 뭐냐? 드러큰 밀러의 종목 2위는 바로 쿠팡이라고 합니다. 3위는 엔비디아, 4위는 어떤 비만 치료제, 뭐 바이오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와 뭐 그 일라이릴리 여기 바이오 업체에 대한 비중을 특히 엔비디아를 얼마나 줄였습니까? 무려 29%를 줄입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좋아하는데 29% 지금 주식을 팔았다는 건 엄청나게 판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난해 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나는 AI가 매우 현실의 것이고 과거 인터넷처럼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001년, 2002년과 같은 경제 경착륙 상황에서 AI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2001년, 2년처럼 경착륙이 왔는데 그 가능성이 오면 AI를 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29%나 판 겁니다. 경착륙이 오면 지금은 좀 인공지능 팔았는데 언제 다시 산다? 주가 폭락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착륙 오면 인공지능, 엔비디아 뭐가 됐건 인공지능 관련 주식 더 사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드러큰 밀러는 단 한 해도 연간 순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 얘기라면 조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2위 부자, 아마존 창업주죠. 세계 4위 부자, 누굽니까?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미국의 1위 은행 CEO. 자, 이 세 명이 주식 우리 돈으로 13조 원어치를 이미 팔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판 게 좀 지나서 올해 초에 밝혀진 거고요. 자, 뭐 제프 베조스다, 뭐 리온 블랙은 그 투자 회사의 어떤 회장이거든요. 뭐 제이미 다이먼, 마크 저커버그, 여기 월마트 있죠. 월마트의 가족이 있습니다. 월튼 가족이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명이 주식만 15조 원어치를 이미 팔았습니다. 뭐 지금 올해 1, 4분기에도 팔았을 수도 있죠. 1분기에 지금 팔았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최소 몇 달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사람들은 경착륙,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100% 확신할까요? 100% 확신을 했다면 제 생각에 좀 더 팔았지 않겠습니까? 뭐 몇 프로가 아니라 몇십 프로 더 팔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사실 있죠. 이들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팔았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지금 투자자로서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투자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냐. 비중 축소했다가 나중에 뭐 한다? 폭락 갔을 때 더 살려고. 대부분 이런 좀 그 태도를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헤지 펀드의 전설 이 드러큰밀러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강세장이 돌아오니 비트코인 매도를 후회한다. 이게 작년 11월이거든요. 제가 이걸 봤더니 2020년도에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2021년 특히 이제 말부터 해서 22년 연준에서 정말 유례 없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나 판 거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보수적인 투자자시거든요. 소, 죄송합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팔고 시장을 나와서 한번 그 관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선정희 회장 기억나십니까? 2017년도 최고점의 비트코인 고점에 물렸습니다. 이 투자로 손실을 얼마나 봤을까요? 1,400억 원 봤습니다. 뭐 이게 뭐 이분한테는 적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그 명성에 타격을 입었죠. 반면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애플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017년 12월 최고점에서 뭐 했을까요? 비트코인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전 인상적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워낙 널뛰기가 심하니까 평생 비트코인 이거 가격 차트만 계속 봤던 모양입니다. 나 이거 모니터나 보면서 전전긍긍 사는 게 싫다 하면서 최고점에 운이 좋았죠. 최고점에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가만 보시면 전 세계의 최고의 억만장자 이런 사업자들도요. 뭐 거의 뭐 반반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운 좋게 성공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큰 실패를 맛본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매도는 예외적인 경우만. 자,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를 제가 좀 구분을 했었죠. A랑 B는 선택이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A나 B는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 게 포함이 된 겁니다. 특정 종목만 단기 급등, 시바이누 팔고 다른 거 좀 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자, 하락 징후가 뚜렷이 보인다. 좀 팔아놓고 좀 과하게 올랐으면 팔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선택입니다. A, B. 반면에 C,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 이때는 무조건 매도해야죠.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인간 지표, 객관적인 지표 보고 이거 꼭지구나. 이때는 필수로 시장을 한번 조금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탈출을 하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코인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 한 분께서 2017년에 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그 고수의 느낌이 많이 이렇게 나서 제가 사전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잘 이해해 주시리라 보고요. 근데 글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그 초보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제일 좋은 것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 20%씩 분할 매도를 합시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건 장기 우상향 할 테니까 조금 수량을 남기시라. 그리고 이거 빼놓고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 잡을 가격이 되면 너무 아쉽겠죠. 자, 이걸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1번 본인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살핀다. 2번 벅찰 때마다 분할 매도를 10에서 20%씩 계속 그냥 파는 거죠. 기분이 이건 좀 심한데 할 때 스르륵 파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라고 하는 코인이 예를 들어 내가 10,000개가 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심하게 오르고 뭐 10배가 오르고 5배가 오르고 어떤 코인은 심지어 뭐 15배 간다. 환희의 도가니탕이 됐을 때 10,000개 중에 한 1,000개씩 그냥 파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금 남겨둔다.
이건 장기로 좀 가져가자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벅찰 때마다 분할 매도 뭐 10%를 파실 수도 있고 20%를 파실 수도 있고 이거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시장가로 그대로 팔아버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10%도 사전에 적당히 팔릴 만한 가격으로 분할로 해서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번 뭐가 좋을지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번을 이제 제가 직관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심한데? 여러 가지 보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했을 때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그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이 직관형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실은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만의 어떤 그 방식을 만드셔서 팔았다가 샀다가 이것을 본인의 어떤 뭐 남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팔았는데 더 안 오를까요? 아마 이런 이제 그 고수분들은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세요. 근데 팔았는데 더 오르면 거기서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더 오르면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팔았는데 1,000원이 돼서 1,000원에 팔았는데 갑자기 1,200원, 1,300원 오른다? 속이 쓰리겠죠.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팔았는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또 경우의 수가 나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팔아서 낸 그 매도 수익이죠. 그것을 그냥 본인의 K뱅크 계좌로 쭉 빼놓을 수도 있지만 아까 그 팔았던 돈의 예를 들면 한 50% 정도를 나중에 좀 떨어지면 다시 또 다른 코인을 사는데 쓸 수도 있죠. 이것들을 잘 한번 구분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언제 완전히 빠져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계좌 금액이 뭐 지금 한 1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인데 이게 계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한 10억이 됐다. 난 이거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나 뭐 비트코인이 2억이다, 뭐 3억이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때 내가 시장을 빠져나오겠다라는 어떤 그 최종적인 기준, 목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매도 전략 2번인데요. 이건 제가 계획형, 미리 계획을 해놓고 파는 것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거 제가 엑셀에 가서 사실 한 건데요.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제가 그냥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도지코인 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비트코인이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팔 코인 한 개입니다. 1.5개 중에 한 개는 팔고 비매도 수량은 지금 0.5개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1.5개입니다. 이더리움도 원래 15개가 있는데 10개는 팔고 5개는 남겨둘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탭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도 수량이 지금 제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수량의 15%를 팔겠다. 그럼 비트코인 한 개의 15%면 0.15개겠죠. 2차도 15%, 0.15개. 3차에는 조금 고가니까 좀 더 팔자 해서 20%.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에 20%니까 0.2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0.25개, 4차나 5차는 25%입니다. 근데 얼마에 팔 것이냐?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자, 1억 5천이 되면 나는 첫 번째 1차 매도 하겠다. 두 번째 매도 가격은 2억 원, 세 번째 2억 5천만 원, 네 번째 3억 원, 3억 5천만 원, 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차에 팔렸을 때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1차 매도 가격 1억 5천만 원 곱하기 매도 수량 1차에는 지금 0.15개를 판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예상 매도 그 수익이 되겠죠. 2차, 3차, 4차, 5차를 다 더하면 비트코인이 3억 5천까지 가서 이게 다 팔리면요. 비트코인의 지금 예상 수익이
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 1,400만 원에서 자 2,6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과 그 이제 1차, 2차 매도 수량을 곱해서 해보면 이더리움의 예상 수입이 약 한 2억 원이 되겠죠. 자, 에이다 도지코인을 다 이렇게 가격을 미리 수량을 이걸 미리 한번 다 정해놓고 곱해보면 예상 수익, 총 예상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 팔렸을 때는 한 지금 9억 원 정도가 되겠죠. 9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비매도 코인은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얘네는 비매도 수량은 지금 빼놓은 거죠. 따로 빼놨다. 매도 수량만 지금 다 팔았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엑셀로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는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해 보셔도 되거든요.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 꼭 사전에 지금 수량이 나와 있고 매도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업비트 같은 데서 미리 사전 예약 매도를 다 1차, 2차, 3차, 4차, 5차 미리 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2번 매도 전략에서 주의할 점이 뭘까요? 이 매도가를 제가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1억 5천, 2억 5천, 3억 5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매도 예상되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팔릴 겁니다. 또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또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어지겠죠. 이 매도가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해야만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뭐 장단점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가격만 정하면 됩니까? 수량. 제가 아까 1차 뭐 15%, 15%, 20%, 20%, 25%라고 5번에 걸쳐서 매도를 가정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퍼센티지를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이 5회가 아니고 7회 차에 걸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신중하게 설계를 하되 이미 설계를 딱 해놨으면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입니다. 되도록. 그리고 이게 다 팔렸으면 이게 다 팔릴 가능성도 있죠. 과감하게 시장을 떠납니다. 이게 다 팔렸다. 다시 시장에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깔아앉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이게 다 팔리면 좋은데 예를 들면 3차 매도가까지만 팔리고 4차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다 안 팔려도 이거 꼭지 신호가 나온다. 뭐 파이사이클 탑이 붙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열 지표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인간 지표까지 막 계속 복수적으로 나오고 언론에서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요. 그냥 3차 가격에서 다 던지고 시장을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점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 예약을 미리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거 10차로 하셔도 됩니다. 미리 다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여유 있게 관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가격이 올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매도 걸어놨잖아요. 그 가격 가면 팔리고 아니면 안 팔릴 겁니다. 자, 단점이 있죠. 매도 가격이 뭐 1차, 2차, 3차 가격에만 팔리고 그 다음에 안 팔릴 수도 있다. 자, 이것을 단점을 조금 보완을 하시려면요. 제가 아까 5차 가격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1차, 2차, 3차, 4차, 5차인데 이거를 한 10차에 걸쳐서 나누면 좀 더 그 현실적인 가격에 더 많이 파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 10회 차로 걸어 넣으시면 얻어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에서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락장에서는 뭐를 이겨야 합니까? 공포를 이겨야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매도 전략 분명히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고수들 계십니다. 좀 댓글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의 결론은요. 매도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이라고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시행착오하고 실패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에게 딱 맞는 공식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